부자들 절대 이런 데 돈 안 씁니다. 부자들은 돈을 많이 벌지만 절대 아무데나 쓰지 않습니다. 마치 수도꼭지를 틀어놓고도 물이 새는 구멍을 막는 것처럼 그들은 돈이 어디로 흘러나가는지 철저히 관리하죠. 많은 사람들이 부자는 돈을 펑펑 쓸 거야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정반대예요. 진짜 부자들일수록 지갑을 열 때 더욱 신중합니다. 마치 정원사가 소중한 씨앗을 심을 땅을 고르듯이 그들은 투자할 곳을 꼼꼼히 따져보죠. 오늘은 부자들이 절대 돈을 쓰지 않는 7가지 영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그래서 부자가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절로 들 거예요. 첫째, 과시용 명품 소비는 부자들이 가장 경계하는 함정 중 하나입니다. 거리를 걸어보면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부자들은 브랜드 로고가 크게 박힌 가방보다는 품질 좋고 실용적인 제품을 선택합니다. 마치 진짜 다이아몬드는 따로 자랑하지 않아도 빛이 나듯이 진정한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겉모습보다 실속을 챙기죠. 예를 들어 100만 원짜리 명품 지갑과 10만 원짜리 좋은 가죽 지갑이 있다고 해봅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명품 지갑을 사면서 나 이런 걸 살 수 있어라는 만족감을 얻으려 하지만 부자들은 이 90만 원으로 다른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겠네라고 생각해요. 부자들이 명품을 아예 사지 않는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브랜드 프리미엄이 아니라 정말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따져보죠. 마치 요리사가 비싼 재료를 쓸 때 그 맛이 정말 가격만큼 나는지 확인하듯이 말이에요. 특히 SNS 인증용으로 명품을 사는 건 부자들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소비는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둘째, 의미 없는 인간관계에 드는 비용을 철저히 차단합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체면상 어쩔 수 없이 참석하는 모임들이 정말 많아요. 별로 친하지도 않은 동료의 결혼식, 거의 만나지 않는 지인의 승진, 축하 모임, 시시한 자랑거리를 늘어놓는 동창회 등등. 보통 사람들은 한 번쯤은 가져야지라며 지갑을 여는데 부자들은 다릅니다. 부자들은 인간관계도 투자의 관점으로 봐요. 이 만남이 나에게 그리고 상대방에게 진짜 의미가 있을까? 를 먼저 생각하죠. 마치 농부가 좋은 씨앗에만 물을 주듯이 정말 소중한 관계에만 시간과 돈을 투자합니다. 특히 허세 부리기 좋아하는 사람들과의 술자리는 부자들이 가장 피하는 자리 중 하나예요. 내가 이번에 새 차 샀어. 우리 애가 명문대 갔어라며 과시하려는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소비 수준도 올라가거든요. 마치 나쁜 습관이 전염되듯이 말이죠. 대신 부자들은 서로 배울 점이 있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만남에는 기꺼이 투자합니다. 좋은 책을 추천해주는 독서 모임,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나눌 수 있는 창업가 모임, 건강한 취미를 공유하는 동호회 같은 곳이죠. 셋째, 즉흥적 충동 구매는 부자들의 사전에 없는 단어입니다. 마트에서 이거 세일하네 라며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사거나 온라인 쇼핑을 하다가 이것도 괜찮네, 저것도 예쁘네 하며 장바구니를 채우는 일. 우리에게는 너무나 흔한 일이지만 부자들에게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부자들은 모든 구매에 대해 계획을 세웁니다. 마치 여행을 떠나기 전에 일정표를 짜듯이 무엇을 언제 얼마에 살지 미리 정해두죠. 심지어 작은 생필품 하나를 살 때도 정말 필요한가? 더 저렴한 대안은 없나? 지금 사야 하나, 나중에 사도 되나? 를 생각해 봅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운동화가 필요하다고 느꼈다면 부자들은 이렇게 접근해요. 먼저 현재 가지고 있는 운동화들의 상태를 점검하고 정말 새로 사야 하는지 판단합니다. 사야 한다면 어떤 용도로 쓸지, 어느 정도 품질이면 충분한지, 예산은 얼마로 잡을지 차근차근 계획을 세우죠.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정말 필요한 것과 그냥 갖고 싶은 것이 명확히 구분됩니다. 마치 배고플 때, 장보기와 배부를 때, 장보기의 차이처럼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넷째, 가치가 떨어지는 새 물건에 대한 집착을 버립니다. 새 차 냄새, 새 가전제품의 반짝임, 새 옷의 뻣뻣함.
이런 것들에 우리는 왜 이렇게 끌리는 걸까요? 하지만 부자들은 새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더 비싼 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자동차가 대표적인 예예요. 물론 한국에서는 새 차를 선호하는 문화가 강하지만 진짜 부자들은 다르게 접근합니다. 무조건 최신형, 최고급 차량을 사기보다는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기능과 성능을 먼저 생각해요. 억대 외제차보다는 실용적이면서도 품질 좋은 차를 선택하거나 꼭 새 차를 산다면 몇 년은 타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신중하게 결정하죠. 가전제품도 마찬가지예요. 최신 모델이 나오면 이전 모델의 가격이 크게 떨어지는데 성능 차이는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부자들은 이런 점을 이용해서 더 좋은 제품을 더 저렴하게 구입해요. 마치 시장 마감 시간에 좋은 과일을 저렴하게 사는 것처럼 말이죠.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즌이 바뀌면 작년 옷들이 대폭 할인되는데 부자들은 이때를 노려 다음 해에 입을 옷들을 미리 구입하기도 해요. 조금만 참을성을 가지면 같은 품질의 제품을 훨씬 저렴하게 살 수 있거든요. 다섯째, 시간이 새는 소비에 대해서는 특히 민감합니다. 부자들에게는 시간은 돈이다라는 말이 단순한 격언이 아니라 살아있는 진리예요. 그래서 시간을 낭비하게 만드는 모든 소비를 경계합니다. 예를 들어 너무 멀리 있는 할인 매장에 가서 몇만 원 아끼려고 왕복 3시간을 쓰는 일은 부자들에게는 말이 안 되는 행동이에요. 그 3시간 동안 더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또한 조립이 복잡하거나 사용법을 익히는데 오래 걸리는 제품보다는 조금 비싸더라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합니다. 마치 요리할 시간이 없을 때 간편식을 선택하는 것처럼 시간의 가치를 정확히 계산하는 거죠. 게임이나 각종 구독 서비스도 마찬가지예요. 재미있다고 해서 시간을 계속 빨아들이는 콘텐츠들은 부자들이 가장 경계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어려운 늪과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대신 부자들은 시간을 절약해주는 서비스에는 기꺼이 돈을 씁니다. 청소 서비스, 세탁 서비스, 배달 서비스 등이 그 예죠. 이런 서비스를 이용해서 아낀 시간에 더 중요한 일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섯째, 보여주기식 집 꾸미기보다는 실용성을 중시합니다. SNS에 올릴 만한 예쁜 인테리어, 손님들이 와서 와, 멋지다라고 감탄할 만한 장식품들. 이런 것들에 많은 사람들이 돈을 쏟아붓지만 부자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부자들의 집에 가보면 의외로 소박한 경우가 많아요. 물론 품질 좋은 가구들을 쓰지만 화려하거나 과시적이지는 않죠. 마치 좋은 운동선수가 기본기에 충실하듯이 실용적이고 기능적인 것들로 집을 꾸밉니다. 예를 들어 거실에 비싼 장식장을 놓는 대신 책장을 놓거나 화려한 샹들리에 대신 눈이 편한 LED 조명을 설치하는 식이에요. 매일 사용하는 침대나 의자, 책상 같은 것들에는 과감히 투자하지만 1년에 몇 번 쓸까 말까 한 장식품에는 돈을 쓰지 않습니다. 또한 유행을 따라가는 인테리어도 피해요. 올해 유행하는 색깔이나 스타일로 집을 꾸미면 내년에는 또 바꾸고 싶어지거든요. 부자들은 시간이 지나도 질리지 않는 클래식한 스타일을 선호합니다. 마치 좋은 책이 시대를 초월해서 사랑받듯이 말이죠. 무엇보다 부자들은 집을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공간이 아니라 자신과 가족이 편안하게 쉬고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봅니다. 그래서 겉보기보다는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하죠. 일곱째, 운에 맡기는 투기성 투자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대박 날 수도 있어. 한탕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하는 투자는 부자들에게는 금기 중의 금기예요. 복권, 경마, 카지노는 물론이고 근거 없는 주식 투자나 코인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들이 투자할 때는 반드시 공부를 먼저 해요. 마치 의사가 수술하기 전에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듯이 투자 대상에 대해 철저히 분석하고 이해한 후에 돈을 넣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 투자를 한다면 그 회사의 사업 모델, 재무 상태, 시장 전망, 경쟁사 현황 등을 꼼꼼히 살펴봅니다. 그리고 5년, 10년 후에도 성장할 수 있는 회사인지 판단한 후에 투자하죠. 마치 과일나무를 심고 몇 년 후에 수확을 기다리는 농부의 마음가짐과 같아요.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뜰 것 같아라는 막연한 기대로 투자하지 않고 교통, 인구 변화, 개발 계획, 수급 상황 등을 꼼꼼히 따져본 후에 결정합니다. 무엇보다 부자들은 한 번에 큰 돈을 걸지 않아요. 여러 곳에 분산 투자해서 위험을 줄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자산을 늘려갑니다. 마치 거북이가 토끼를 이기듯이 느리지만 확실한 방법을 선택하는 거죠. 이렇게 살펴본 부자들의 소비 패턴을 보면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돈을 쓸 때마다 이것이 내 미래에 도움이 될까? 를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부자들은 돈을 단순히 즐거움을 사는 수단으로 보지 않아요.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도구로 봅니다. 그래서 당장의 만족보다는 장기적인 가치를 우선시하죠. 물론 부자들도 완전히 재미없게 사는 건 아니에요. 다만 즐거움을 추구할 때도 현명하게 추구합니다. 값비싼 레스토랑에서 혼자 밥을 먹는 대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소박한 식사를 선택하고 비싼 명품 대신 오래 써도 질리지 않는 좋은 제품을 선택하는 식으로요. 결국 부자들이 진짜 잘하는 건 돈을 버는 것보다 새지 않게 막는 것입니다. 마치 양동이에 구멍이 뚫려 있으면 아무리 물을 부어도 차지 않듯이 지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벌어도 부자가 될 수 없거든요. 우리도 부자들의 이런 지혜를 배워보면 어떨까요? 당장 부자가 되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가난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부자가 되는 첫걸음일 수도 있고요.